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이죠.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얘기할게요. 일단 먼저 얘기할 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또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조례안인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사들이 취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임 지사들이 임명해온 산하기관장들이 이 지사 임기하고 불일치해요. 예. 그래서 늘상 새로운 지사가 들어와서 자기 사람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 전에 전 지사가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자리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과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정치적이다 아니면 이념 대결이다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속에서 보통 길게는 2년이 남아 있으니까 네. 2년 동안 그 갈등 속에서 정책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역 의원으로서 그걸 보면서 이 도지사와 산하기관장 정무직들 임기를 도지사 임기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정치가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다 같이 딱 시작을 하고 임기가 끝날 때 또 다 같이 물러나는 그런 네네. 구상이신 거죠? 네네. 이 조례안이 17일에 입법 예고됐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견들 혹시 나왔습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예. 이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저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백이죠? 그러니까 지사가 예를 들어서 선거에 임하려면 한 3개월 전에 18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사 임기를 내려놔야 되고 그 공백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자리를 같이 지사 임기 끝나는 날 같이 지방선거 끝나는 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공백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지방 분권도 지금 보면은 대구나 인천이나 심지어 경기도 이천 시의회에서도 예. 이 조례를 다 통과시켜갖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요. 예.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혹은 동시에 끝나게 되면은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관장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업무하는 거요? 현장에서 보면은 예. 기관장들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예. 업무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업무의 연속성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업무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이지 예. 기관장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거나 실행하는 적이 없어요. 뭔가 그래도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비전을 좀 제시하고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예. 그 업무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초에 다 정해지거든요. 예. 그게 수시로 때때로 이게 업무 방향성이 바뀌거나 한 달 만에 업무를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이런 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예. 보통 도지사가 바뀌거나 하면 뭐 예. 이전에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스스로 사퇴하거나 예. 정치적으로 조금 뭐 물러나거나 이런 경우들도 예. 있지 않습니까? 간혹 있기는 하는데 예. 지금 뭐 중앙 정부에서도 그 국민권익위원장인가요? 예.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과 설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다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리고 뭐 지사 퇴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인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3년 동안 또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러면은 기존에 새롭게 취임한 지사하고는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례안 발의하신 부분에는 그러면은 어떤 기관장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출자 출연 기관은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왜냐하면 출자 출연 기관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 돈을 출연금으로 해서 예. 그 단체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이게 출연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걸 다 대주는데 예. 자기네 자율성이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니까 굉장히 좀 폭넓게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더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의견 듣는 과정이고요. 예. 그리고 본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본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분권 관련해서 추이 자체가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조례를 뭐 이번에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뭐 기관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예. 그런 기관들하고는 충분하게 뭐 토론을 하든 논의를 해서 예. 서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준비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네네.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조례안에 보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분들도 몇 분 서명을 한 것 같던데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분들이 서명을 한 것이고요. 민주당 당대표하고도 그 의견을 나누긴 했는데 예. 이제 민주당 당대표는 이게 당론으로 이게 된 얘기도 아닌데 자기가 당대표가 먼저 서명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또 의견도 줬고 예. 그분도 충분히 이제 공감은 하는데 저는 임원들까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예. 임원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장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임원들까지 뭐 자율성 침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 의원님 수원시 의회에서 3선 의원 지내셨잖아요. 네네. 기반을 굉장히 잘 다져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도의원에 도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정치 현안을 분석해가지고 또 이게 지역에서도 이게 뭐 제가 뭐 시의원이 뭐 저만 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는 거고 네. 또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그런 시의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충분하게 영향을 쌓으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뭐 서로 인연하는 차원에서 도로 출마하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네. 뭐 직접 이제 해보시니까 뭐 시의원과 도의원 무언가 좀 차이도 느껴지시나요? 뭐 차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게감이 훨씬 더 도의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책이든 사업이든 다 예산이 뒷받침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한 3조 2천억 정도 됐었는데 도에 가서 보니까 35조 5천억 일반 회계가 이 정도 되고요.
또 교육청 예산이 한 27조 한 6천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60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도는 또 31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게감이 있다고 표현을 갖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예산 배분이라든가 균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시의원 시절에 의원님을 대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내방객이 가장 많은 의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경기도민분들 많이 찾아오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약간 이제 시하고는 서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일반 민원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도에 가서 보니까 도는 이제 각 그 기관에 소속돼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이 우리 도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설정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막 우리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 예. 그 안전 체험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장에서 지금 막 나오는 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의원님 네네. 지역구에 살고 계시면서 또 의원님한테 투표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네네. 수원시 권선구 권선 2동 곡선동 예, 어떤 동네인지 자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지역 지명 유래가 예. 고려 시대 때 이고 학사라는 선생님께서 권선이라는 지명을 지어줬습니다. 예. 사람들이 참 선하고 착하다 해서 선을 권해라 아하. 해가지고 권선이라는 지명을 지어주셨고요. 그런 뜻이었군요. 또 그런 지명에 힘이 돼서 그러는지 예. 우리 권선 이동이나 곡선동에 사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선합니다. 네. 네, 좀 억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도 네. 그렇게 뭐 들고 일어나서 뭐 머리띠 메고 와서 소리 지르거나 이런 적이 제가 36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자기들이 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뭐 시도의원들 찾아와서 이런 이렇게 뭐 일이 있었는데 자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또 그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공직자들하고 얘기해서 그분이 또 충족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직접 목소리 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꼭 굳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뭐 지역 주민들이 다 선해요. 그렇군요. 착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도 한번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